60대 어르신들, 오늘 내용 놓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평생 받아오던 기초연금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지갑을 지켜주던 그 돈이 단 한 번의 제도 개편으로 끊겨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송두리째 뒤흔들 폭탄 같은 소식입니다. 준비 안 하면 당장 내일부터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기초연금 변화에 누구보다 빨리 대응해 수급 자격을 지키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최근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던 기초연금이 앞으로는 일부 수급자에게서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내가 낸 금액에 따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일정 나이와 소득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소득 인정액인데 이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연금,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모든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실제 소득이 더 높은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월 437만 원을 벌어도 공제 후 소득 인정액이 낮게 나오면 연금 순환이 가능했고 부부 기준으로 월 745만 원을 벌어도 수령이 가능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게 과연 맞는 제도냐는 국민적인 비판이 커졌고 결국 정부가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4일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 모형 분석 연구 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계산 방식에 오류나 문제는 없었는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연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이 합리적이었는지, 둘째, 매년 발표되는 소득 하위 70% 기준선이 정확하게 산출되었는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제도의 신뢰성과 정책 효과를 검증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상 기초연금 제도 개편의 사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와 검토가 끝난 후 기준선이 내려가거나 공제 방식이 달라지면 지금 수급 중인 분들 중 일부는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아주 낮은 어르신들에게는 더 많은 금액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즉,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국 65세 이상 인구의 약 760만 명에 이릅니다. 이 제도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2014년 기준 6조 9천억 원에서 올해 26조 1천억 원으로 10년 사이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이번 연구 결과가 제도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앞으로의 개편이 소폭 조정에 그칠지 아니면 대대적인 변화로 이어질지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기준은 지금보다 더 정교해지고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 제도의 역사와 변화 과정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물가 상승과 노후 생활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액은 점차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단독 가구 기준 최대 40만 원, 부부 가구 기준 최대 6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확대될수록 재정 부담도 커졌습니다. 2014년 6조 9천억 원이었던 예산은 2020년 14조 원을 넘어섰고 2025년 현재에는 2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수급 대상 판정 방식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고소득층이 자산 구조와 공제 항목을 활용해 실제보다 소득 인정액을 낮게 책정받아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도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공정성이 중요한데 현 제도는 이 부분에서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 과제는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과 기준선을 재검토해 불필요하게 혜택을 받는 사람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이들이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보유액이 많지만 현금 흐름이 낮아 수급이 가능했던 사례를 다시 평가하거나 금융자산 평가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급 자격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 수급자 중 상당수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차등 지급 방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세분화해 하위 10%에게는 최대 지급액을, 하위 70%에 속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층에는 축소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입니다. 결국 이번 연구와 개편은 단순히 금액을 줄이거나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원칙을 다시 정립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현 수급자 중 일부는 자격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지만 현재 공제 혜택으로 수급이 가능했던 경우 개편 후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고 자산이 거의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지원 금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즉 자원의 재분배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편은 단순한 재정 절감 차원이 아니라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 입장에서 세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쓰이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개편은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변화는 항상 혼란을 동반합니다. 자격 기준이 바뀌면 기존 수급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고 새로운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민원이 급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개편안을 확정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과 홍보 그리고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변화가 단기간에 끝나는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까지 이어지는 데에는 최소 1, 2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여론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제도는 단순히 금전 지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후 안전망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정 부담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번 개편이 진정으로 필요한 분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앞으로 발표될 개편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주시고 본인이나 가족의 자격 여부를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최신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고 기초연금을 지키는 방법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정복남이었습니다.